한번 솔직하게 마음속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몸 전체로 짜릿한 쾌감이 번져나가는 그 황홀한 느낌 말이죠. 그리고 확실히 사정을 했다는 감각이 생생하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액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온갖 불안과 걱정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내 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건가? 혹시 이제 남성으로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닌가? 앞으로 내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서 끙끙 앓는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도 못 꺼내고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해서 몇 달씩, 아니 몇 년씩이나 혼자 고민만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정말이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확실하게 그리고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성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액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문을 닫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액이 배달되는 경로에 아주 작은 문제가 생긴 것뿐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택배회사에서 물건은 제대로 만들어서 포장까지 완벽하게 해두었는데 배송 트럭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거나 잠시 멈춰선 것과 똑같습니다. 물건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저 경로만 다시 제대로 바로잡으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역행성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많은 남성분들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니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서 민망하고 복잡한 검사를 받기 전에 여러분이 집에서 당장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1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리고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했던 3가지 핵심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만 제대로 꾸준히 지켜주신다면 상당수의 경우 병원 치료 없이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만으로 증상이 크게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증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역행성 사정이란 말 그대로 정액이 정상적인 배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몸에서 정액이 만들어지면 사정을 할 때 요도라는 통로를 통해 몸 밖으로 힘차게 배출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방광 입구에 있는 근육이 꽉 닫히면서 동시에 요도 쪽 출구가 활짝 열리고 그 힘을 받아 정액이 앞으로 힘차게 발사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시원하게 새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쪽으로 물이 새는 것 없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물이 시원하게 나가야 합니다. 만약 수도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물줄기가 약해지거나 아예 다른 쪽으로 물이 새버리겠죠?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방광 입구가 완벽하게 꽉 닫혀야만 정액이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게도 방광 입구를 꽉 닫아주는 그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근육이 마치 견고한 철문처럼 단단하게 닫혀서 정액이 무조건 앞으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근육이 탄력을 잃고 약해지면 방광 입구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있게 됩니다. 마치 문이 덜컹거리면서 틈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좁고 긴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넓고 텅 비어 있는 방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액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저항이 적고 쉬운 방광 쪽으로 스르륵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항상 쉬운 길로 흐르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정할 때 쾌감은 분명히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정작 밖으로는 정액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액이 증발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방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광으로 들어간 정액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소변을 볼 때 소변과 함께 섞여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혹시 사정 후에 소변을 보셨을 때 평소보다 소변이 뿌옇게 보이거나 거품이 많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방광 안에 있던 정액이 소변과 함께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셨다면 역행성 사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방광 안으로 들어간 정액은 소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몸속에 축적되거나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액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여전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액 공장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배달 경로만 잘못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팔 근육도 약해지고 다리 근육도 약해지듯이 방광 입구를 조이는 근육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이 근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이 관리하는 근육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심장이 뛰게 하고 음식을 먹으면 자동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 시스템이 노화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율신경이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신호를 보내 방광 입구를 꽉 닫아주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신호 체계가 점차 둔해집니다. 명령이 늦게 전달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근육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 주변의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방광 입구 근육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에 큰 차가 들어와서 다른 차들이 지나가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전립선 수술이나 요도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근육이 일부 손상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 기능의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의 경우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높은 혈당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몸의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 손상은 손발뿐만 아니라 방광과 요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 역행성 사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뇨병 외에도 척추 손상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약물의 영향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약 중에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부 고혈압 약물입니다. 특히 잘파 차단제라고 불리는 종류의 약들이 방광 입구 근육을 이완시켜서
역행성 사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우울제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정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관리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조건들을 하나씩 차분히 확인해 보십시오. 사정할 때 통증이 전혀 없다.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지 않는다. 소변 보는 것 자체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달기 기능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특별한 약물이나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닌 단순 노화성 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생활관리법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정말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메모를 하시거나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방법은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십니다. 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정액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액은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점점 약해져서 본인도 모르게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정액의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원재료가 부족하니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둘째, 정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정액이 배출될 때 필요한 압력이 약해집니다. 수도꼭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수압이 세서 물줄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물이 거의 없으면 힘없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액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충분한 양이 있어야 배출 압력도 세집니다. 그래야 약해진 방광 입구 근육을 뚫고 밖으로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약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십시오. 500ml 생수병으로 4병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특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가지기 몇 시간 전에는 평소보다 물을 좀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시라는 것입니다. 미리 물탱크를 가득 채워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정액의 양과 수압이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단,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순수한 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방법은 사정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막힌 건 아닌가 걱정되어서 매일같이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정액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충분한 양이 축적됩니다. 정액 공장의 생산 라인이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정액을 생산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이 노후화되어서 예전만큼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탱크가 충분히 채워지기도 전에 자꾸 배출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게 없는 게 당연합니다. 양이 적으니 압력도 약하고, 그러니 약해진 방광 입구 근육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거의 빈 치약 튜브를 아무리 세게 짜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의 충분한 충전 시간을 가지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정액이 충분히 모이고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배출 압력도 세지면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정액 생산 능력이 더욱 저하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고 낮 동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산책이든 음악 감상이든 취미 활동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방법은 하복부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배꼽 아래 하복부 부위를 주목하십시오. 이곳은 전립선과 정액이 지나가는 정관, 그리고 이 부위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모두 모여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고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근육 기능이 더욱 떨어집니다. 식물에 물을 안 주면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도 영양 공급이 없으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하복부 마사지는 이렇게 하십시오. 손바닥 전체를 배꼽 아래 약 5cm 지점에 가볍게 대십시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고 편안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의 힘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한 번에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샤워나 목욕 후입니다. 몸이 따뜻하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또는 잠들기 전에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굳어있던 하복부 근육이 풀리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약해진 방광 입구 근육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뻣뻣해진 기계에 기름을 치고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3가지 핵심 방법 외에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먼저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변을 볼 때 중간에 멈추려고 힘을 주는 그 근육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초 동안 그 근육을 꽉 조이십시오. 마치 소변을 참는 것처럼요. 그리고 5초 동안 완전히 힘을 빼십시오. 이것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되고, 심지어 서서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왜 도움이 될까요? 바로 방광 입구를 조이는 힘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행성 사정의 핵심 원인은 방광 입구 근육의 약화입니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근육이 다시 강해지면서 방광 입구가 제대로 닫히게 되고 정액이 뒤로 새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근육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근육에 힘을 줘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느 근육인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연습해 보십시오. 영양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정 영양소들이 남성 건강과 정액 생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이것이 전립선과 정관 주변 근육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르기닌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 닭가슴살, 콩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또한 정액 생성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집니다. 아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굴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 소고기, 돼지고기, 호박씨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영양제로 과다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시고 영양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용량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십니까?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골반 부위 혈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발기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술을 과하게 드시면 신경 기능이 둔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 같은 하체 운동을 하시면 골반 부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헬스장에 가서 힘든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 먹고 10분 걷고 저녁 먹고 20분 걷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목욕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편안히 앉아 계시면 골반 부위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일본식 반신욕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정자 생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언제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약해진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성실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서 느끼지 못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요, 뭔가 예전과 달라졌는데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활관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사정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역행성 사정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쾌감은 느껴지되 통증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정할 때 아프다면 다른 질환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역행성 사정으로 방광에 들어간 정액이 소변과 섞여 나올 때는 뿌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피가 섞여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염의 신호일 수 있고 심한 경우 종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소변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소변 줄기가 갑자기 매우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보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거나 소변을 볼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 감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발기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역행성 사정과 발기부전은 원래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행성 사정이 있어도 발기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가지가 동시에 급격히 나빠진다면 혈관이나 신경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행이나 희귀혈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2주에서 4주 정도 성실하게 실천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약물이나 특정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거나 창피한 검사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사정 후 소변 검사입니다. 사정한 직후에 소변을 받아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소변 속에 정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자가 발견되면 역행성 사정이 확실하게 진단됩니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 당뇨병 여부, 전립선 관련 수치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립선의 크기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방광 입구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약을 사용하거나 원인이 되는 다른 약물을 변경하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면 증상이 개선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하십니다. 나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성성이 사라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저 배관에 작은 문제가 생긴 것뿐입니다. 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마음의 짐이 더 커집니다.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해지고 그것이 오히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정할 때 쾌감은 느껴지는데 정액이 나오지 않는 증상. 이것은 여러분의 남성 기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액을 만드는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배출되는 경로에 작은 이상이 생긴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입구를 조이는 근육이 약해져서 정액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광 쪽으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행성 사정이라고 합니다.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은 경우라면 병원 치료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핵심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루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십시오. 물이 정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배출력의 원천입니다. 둘째, 사정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최소 이틀에서 사흘의 간격을 두고 정액이 충분히 모일 시간을 주십시오. 셋째, 하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하십시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케겔 운동으로 골반저근을 강화하시고 아르기닌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시고 규칙적으로 걷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보기가 매우 힘들거나 발기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지거나 충분히 관리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15년간 비뇨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혼자 끙끙 앓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숨기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신호등 고장일 뿐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사흘에 한 번으로 간격을 조절하는 것, 잠들기 전 10분 하복부를 마사지하는 것.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